와. 네, 포스 나가. 이거 그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몰래 밑에 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흔들려서 안 돼. 블록색 몰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캔들 미술사에서 로트렉 물랑루즈 예설을 발표하게 된 박신영입니다. 다들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다 아시죠? 네. 파리 특히 몽마르트 언덕이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많이 영감을 나누고 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로트렉 역시 19세기 그 장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작가입니다. 특히 그는 물랑루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또 그곳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선 저희가 로트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특별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남다른 외모를 가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는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로트렉의 부모님들은 이종 사촌 집안으로서 프랑스 명문 귀족의 핏줄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친 결혼에 의해서 유전적인 문제가 로트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의자가 있는데요. 로트렉이 14살이 되던 해에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주저앉게 됐는데 그 상태로 뼈가 부러지고 회복도 아주 더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트렉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문제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뼈가 아주 약하고 쉽게 부러지고 또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웅덩이에서 또 그러니까 빠지는 또 한 번의 사고로 한쪽 다리가 또다시 골절이 되고 그 이후로는 키가 좀 이렇게 성장이 아주 더뎌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작은 척으로 윗몸은 성장하고 다리는 성장이 멈춰서 몸의 균형이 볼품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두 그림은 로트렉의 다른 친구들, 다른 예술가들이 로트렉을 보고 그려준 거고요. 이 그림이 딱 한 장 있는 로트렉의 자화상입니다. 로트렉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화상을 생전 딱 하나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체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싶어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로트렉의 아버지는 조금 비정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귀족 출신의 생시르 상한학교를 나온 알퐁스 백작은 19세기 격동계 인물이라기보다는 말과 사냥으로 자신의 정열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중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의 장애는 한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아들의 불편한 몸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랑 같이 원래 되게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그런 야심가였는데 아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아들이 신체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게 되자 좀 자신의 그런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꼈고 자기 꿈이 이제 헛된 꿈이 되어버리니까 아들의 더 이상 그 아들의 불구자가 된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 그 핏줄의 후계자로서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또 심지어 장자에게 물려주는 직위상속권도 아들에게 주지 않고 누이 동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로트렉의 예술가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집안의 그런 가문의 명예를 염려를 해가지고 예명으로 활동하기를 권해서 로트렉은 한동안 그림에 자기 서명을 하지 않았고 서명을 할 때도 트레클로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트레클로는 로트렉의 철자를 뒤바꾸면은 철자 순서를 바꾸면 트레클로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 한동안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로트렉이 1882년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전문적인 그림 교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동물화가인 프랭스톤은 로트렉의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37살에 그는 이제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37살의 청각장애자와 16살 불구소년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화가는 소년의 장애를 마음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년이 보이는 재능에 무척 놀라워했었습니다. 로트렉은 프랭스토에게 작업하는 방식, 붓터치, 빗을 다루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로트렉은 또 그곳에서 그림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장난기 역시 다듬어졌습니다. 프랭스토는 자신이 장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랭스토의 화실에서 로트렉은 새로 태어나는 듯 했고 어떻게 운명을 비웃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들의 동정에 스스로 내맡기는 것에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로트렉은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온 활달하고 대담한 기질을 가져서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이었던 그는 비록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말이나 배 또는 이제 새들 그런 것들 개들을 여전히 선호해서 그의 작품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동물화가 그러니까 움직임을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으로 로트렉과 프랭스톤은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랭스톤은 제자를 데리고 서커스나 극장에 자주 갔었는데요. 그 당시 서커스가 아주 대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을 열광시켰던 것들은 말들이고 또 고개사 또 동물들의 묘기에도 빠져들었습니다. 어릿감대는 그들의 불구를 연상시키게 했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바보스러움, 우스꽝스러움을 보고 웃었습니다. 서커스의 환상적이고 인공적인 조명을 받은 어릿감대는 비참한 인간과 그 캐리커처에 대한 우스꽝스럽고 웃음거리가 되는 가면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가 이후에 몰랑로즈의 무의들을 그리며 자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된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방고은은 좀 아시죠? 워낙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두 작가가 서로 친밀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고우가 지금은 인정받는 예술가지만 그 당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도 못 팔고 아주 볼품이 없었던 작가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도 로트렉은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도 로트렉처럼 실격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로트렉의 불구자의 짧은 다리를 보고 비웃었지만 그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운명의 쓰라림과 잔인한 아이러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트렉은 유흥과의 뒷모습을, 고우는 가난하고 고된 노동자들을 그렸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그린 공통점은 있지만 표현함에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로트렉은 불쌍한 시선이 아닌 담담한 시선으로 왜곡하거나 과장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고 고우는 그들의 고됨을 절절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방고우는 고통받는 모든 것을 연민으로 바라보았고 로트렉은 이와 반대로 누구도 그 자신조차도 동정하지 않았다. 로트렉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처럼 남들을 보았고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분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로트렉은 감상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도덕에는 무관심했는데요. 그에 반해 방고우의 그림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로트렉은 감정에 대한 지식, 방고우가 자비심이면 로트렉은 명철함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비운의 천재 작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고우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네, 1880년 중반 드디어 이제 그는 집을 떠나서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몽마르트 언덕에는 댄스홀, 캬바레, 바, 뭐 식당 뭐 그런 것들 막 유흥가들이 넘쳐났던 곳인데요. 그는 술잔을 앞에 놓고 노트나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종이에 스케치를 막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누구보다 또 열광적인 관중이 되어서 댄스홀 안에 들뜬 열기를 흡수했습니다. 로트렉은 어떤 것이든 냉정하게 기록을 했었고요. 몽마르트 유흥가에서 영감을 받고 서커스 단원, 댄서, 매춘부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히려 매혹적인 그들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1889년 새로운 댄스홀 물랑루즈가 생기고 로트렉의 그림 인생은 더 절정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거는 요즘에 최근에 찍은 물랑루즈의 전경이고요. 이쪽은 이제 로트렉이 그린 물랑루즈 내부입니다. 물랑루즈가 개장하던 날 로트렉은 그를 위해서 예약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이후 물랑루즈와 로트렉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지만 또 전속 포스터 화가로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댄서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현란하고 세밀하게 묘사해서 사교계와 파리의 밤문화로 화려하게 포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포스터인데요. 채석 석판화로 만들어진 포스터 작품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흔히 거리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현대 포스터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고요. 포스터로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물랑루즈의 선전 포스터와 간판 그림들입니다. 그가 광고로 쓰인 포스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로트렉은 방탕하고 활락적인 삶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홀의 유명한 연기자들과 친해져서 그들의 그림, 포스터, 석판화, 드로잉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여기에 잔 아브릴, 라 굴리, 샤위 카오 등등 여러 이제 댄서들과 광대들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근데 어느 그림에도 동정이나 연민은 없었고요. 있는 그대로 모습, 생생한 삶의 순간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덕분에 그의 그림 속에는 매춘뚜, 무희의 춤뚜 모두 우리 삶과 같은 한 모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여겨져서 무시당하고 잊혀질 수도 있었던 삶들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했던 로트렉 덕분에 그의 그림 속의 여인들은 미술사의 한 부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우리한테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랑루즈는 도시의 유흥가이자 파리 시민의 은밀한 해방구였는데요. 특히 댄서와 매춘부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물랑루즈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위로와 동질감을 얻었습니다. 로트렉은 물랑루즈를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이유로 로트렉은 물랑루즈를 작업장 겸 배경으로 삼아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로트렉이 물랑루즈에 애착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역시 사회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인데요. 그가 했던 말이 내가 만약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그가 그림을 통해서 개인적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나와 키가 같은 여자를 만났다 라는 말로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졌으나 동시에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친구들 그 안에 물랑루즈 안에 무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트렉이 물랑루즈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다는 것은 물랑루즈 그림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실 로트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모습을 작품에 그리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자기가 직접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장신의 사촌 옆에 자신의 모습을 정 가운데 그려 넣었는데요. 사실 이런 설정은 몇몇 평론가들은 더 로트렉을 작고 볼품없이 보이게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작가 자신이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렸다라는 평가도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로트렉에게는 물랑루즈가 마음의 위로를 주는 피난처였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로트렉은 물랑루즈의 그림 속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또 동정과 차별이 없는 물랑루즈에서 자유로웠고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로트렉이 바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뒤에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키 큰 사람 바로 앞에 앉아있는 네, 정말 조그맣게. 근데 얼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는 해도 정말 조그맣게 티도 안 나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근데 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랑 상당히 다르게 그려져가지고 포인트. 네. 여기 네네. 지금 이거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그 로트렉의 다른 사진들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랑 또 사실 상당히 비슷해서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평론가들은 이제 여기 얼굴만 찍고 그만큼 이게 키 큰 사촌, 의사인 사촌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로트렉이랑 자주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시죠. 시간 일주일만 줘서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잠깐만 좀 있어 볼게요. 아니 지금 제가